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기초 한국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계량하기였습니다. 어떤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있을 때 그 요리를 정확하게 요리하기 위해서는 그 계량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재료에 대한 계량이 있고요. 양념에 대한 계량이 있습니다. 부피가 크거나 또는 무게가 무겁거나 하면은 이제 계량을 할때 그 계량 기구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저울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전자 저울처럼 큰 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한 2kg짜리 계량 저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대부분 식품 종류는 요 정도의 저울만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쌀이라든가 아니면 곡류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큰 저울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뭐 킬로그램 단위로 나가는 그런 저울을 사용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쌀이 8kg 한 마리인 건 아시죠? 네, 그것도 계량 단위죠. 그 다음에 채소는 400g이 한 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600g이 한 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계량 개념을 알고 계시면 주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혼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뭐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단위나 그램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액체의 종류는 밀리리터 또는 리터를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피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 대비 무게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같은 경우는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거기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 소금물 같은 경우, 소금물을 풀었다 했을 때 부피가 200 밀리리터라고 해서 이게 200g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소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을 사용할 때, 제가 이거는 지금 600ml 정도에 사용하는 컵인데요. 이렇게 컵으로다가 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가루 종류랑 설탕에 대한 계량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밀리리터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0g, 여기 500g 하는데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g을 채우면 500ml를 채우면 500g이 되지만 소금물을 채운다 그러면 무게는 더 나간다는 것이죠. 기름을 채운다 그러면 기름은 더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어떤 것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00, 600 뭐 되는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0ml짜리로 되어 있는 그런 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물을 측정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눈금에 맞춰서 제가 100을 해볼게요. 자, 100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금 높이에서 이거를 읽어야지만 된다고 했죠? 예, 다르네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반드시 눈 높이로 맞춘 다음에 이거를 봐야지 이거를 낮게 낮으면은 많아 보이고 위로 올리면은 적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이거를 측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양의 측정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을 사용할 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량 스푼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15ml, 이거는 5ml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15g, 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5g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합쳐지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 큰술 할 때 대문자 T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소문자 T를 써서 한 작은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로 양념을 계량할 때 많이 쓰죠. 왜냐하면 양이 적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양의 우리가 양념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계량컵으로 계량 스푼으로 하면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16개는 이거 16개는 한 컵에 해당이 됩니다. 200ml에. 그렇기 때문에 요 양을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 이하는 16개 이하는 이거로 다 측정하지만 그 이상은 저울로 다 측정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계량 단위를 잘 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양념을 잴 때 제가 설탕을 한번 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뜨고, 자,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요거를 이게 한 큰술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 수북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북하게 하고 이게 한 큰술이다 하면은 양이 더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료는 이렇게 깎아서 이거를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한 큰술로 계량을 하셔야지 우리가 우유로 고봉으로 떴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액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을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가 찰랑찰랑하게 올라오는 정도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액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액체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위에 이렇게 약간 볼록해 보이는 거 그림에 보입니까? 약간 볼록하게 보일 정도로 표면 장력이 보일 때 이거를 한 큰술로 봅니다. 또 이게 또 넘칠까봐 이렇게 조금 하고 덜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위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 예, 우리가 봤을 때 왜 계란을 깨트려 놓으면 흰자나 뭐 노른자가 살짝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하셔야지만 이게 한 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큰술, 액체하고 잴 때랑 다르죠. 간장 잴 때도 물론 다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종이컵이 200ml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이컵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른데요. 요즘은 뭐 굉장히 큰 종이컵도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이컵이 재보면은 한 130에서 15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100이니까 어느 정도 되나 해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100을 넣었을 때 꽉 차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제가 넣어보니까 이게 한 150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컵은. 그래서 우리가 계량컵이 없다 할 때 이 종이컵 우리가 사용하는 컵으로 사용하면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계량컵으로 할 때는 200ml를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요 컵은 1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이컵을 기준으로 할 땐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컵마다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평균적으로 하면은 그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굳이 계량컵이 없어서 이런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요거를 측정해 본 다음에 그 양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부피를 측정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인 경우에는 저울에다가 달아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한 양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요. 제가 오늘 수업은 칼질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칼 가방이에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명함도 넣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예, 우리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악기가 정말 소중한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요리하는 사람의 분신은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소중히 잘 다루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안전하게 칼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거는 칼 가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기본적인 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래는 여기 칼이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한 칼날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딱딱한 것으로서 새지 않도록 이렇게 딱딱한 거로 되어 있어요. 빠지지 않게끔. 예, 이렇게 해서 칼 가방이 제작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제가 오늘 칼 종류를 보여드리고요. 칼질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많이 쓰는 칼인데요. 이거는 어떤 칼이냐 하면은요. 우리 보통 요리사가 쓰는 칼이 되겠습니다. 예. 칼은 굉장히 메이커마다 여러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칼이 이 칼이고요. 제 칼은 이제 쌍둥이 칼이에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고가의 칼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좋은 칼은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들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 손잡이가 굉장히 편해야지만 이게 하는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일자로 이렇게 잘 뻗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자로 잘 되어 있어야지만 칼질을 할 때 똑바로 잘 나가니까요. 그리고 칼이 너무 얇은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얇은 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얇게는 써는 용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힘을 주다 보면 칼날이 이렇게 휘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쓰는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가 있고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칼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칼등, 예, 칼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칼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칼배라고 불러요. 칼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칼중앙, 여기가 칼중앙이 되겠죠. 예, 중앙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칼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칼턱이라고 불러요. 칼밑, 칼턱.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손잡이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칼을 잘못 다루면 손을 다치기가 쉬운데, 요 칼이 잘 들을 때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칼이 잘 안 들을 때 사고가 오히려 납니다. 그래서 항상 칼을 잘 갈아서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을 가는 것도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거친 칼에다가 먼저 얘를 갈아준 다음에 고운 숫돌로 다시 한번 해서 여기를 매끈하게 해서 칼을 잘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칼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도라고 얘기를 하는 칼인데요. 예, 요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걸 썰기에 좋겠죠. 똑같습니다.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제 칼이 끝에가 살짝 흰 것 같아요. 여기가 얇아서요. 예, 이쪽이 얇으니까 조금 휘네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쌍둥이 칼 제가 했는데요. 뭐 그 과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마트에서 뭐 싸게 이렇게 파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거 써도 괜찮고요. 요런 거는 정말 그 전문적으로 쓰기 위해서 날렵한 거를 자르기 위해서 이 칼이 있으니까 뭐 요런 과도도 해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손잡이가 굉장히 이렇게 커 보이는 듯 하지만 이게 굉장히 편해요. 예. 우리 보통 시중에서 사는 그런 과도는 손잡이가 작죠. 그래서 잡을 때 불편하고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이 편한 이런 과도가 좋은 과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네, 요 과도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살짝 이렇게 끝에가 휘어져 있어요. 이거는 패링 나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양 요리에 있어서 감자를 예쁘게 깎거나 당근을 예쁘게 깎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패링 나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끝에가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 자르기보다는 곡선을 자르는데, 둥글리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이 패링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는 들어갔고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뼈 살을 바를 때 이거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본 나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낼 때, 또는 살에서 뼈를 분리해낼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육점에 가면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비살을 바를 때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이제 생선 뼈 같은 거 바를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끝에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휘어져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나이프라고 하고 부르는 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사시미 칼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여기 그 몸이 짧고 여기는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를 뜰 때 많이 쓰는 칼이 되겠습니다. 예, 회를 뜰 때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썰을 때도 이 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칼이 날렵하죠. 잘 들고 하기 때문에 회를 샥샥 뜰 때 좋겠고, 고기를 자를 때도 아주 잘 잘라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칼을 우리가 뭐 회칼 뭐 또는 우리가 뭐 사시미 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용류나 뭐 생선 뭐 이런 거 할 때 이 칼을 이용해서 얄팍하게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은요. 네, 이거는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샀던 칼인데요. 재질이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톱날처럼 되어 있죠. 예, 톱날처럼 되어 있어서 자르는데 그러면 이게 빵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빵칼은 아니에요. 빵칼은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톱날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칼은 뭐 무슨 칼이냐 하면은요, 채소를 자르는 칼이에요. 채소 중에서 부드러워서 잘 쌀리는 채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채소를 쓰면 될까요? 변하는 거. 왜냐면 금속이 닿이게 되면은 변하는 채소들이 있어요. 색깔이.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양배추. 양배추는요, 이 칼로 자르게 되면은요, 자른 면이 빨갛게 변해요.
양배추가요. 그래서 양배추는 손으로 대부분 뜯어서 우리가 샐러드용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썰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르는 칼이 이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칼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양배추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라놔도요. 양상치가 색깔이 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칼을 양상치 자르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칼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손이 안 다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가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양상치 자를 때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칼을 잡을 때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네, 편하게.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오게끔.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편하게 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뒤로 잡아도 안 되고요. 너무 앞으로 잡아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잡아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편하게 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힘을 꽉 주게 되면은 손목이 아프고요.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이게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를 집게 손가락을 칼 등 위에다가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힘이 요 끝까지 더 가겠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잡는 힘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이 칼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칼 잡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편하셔야지만 요리하는데 오랫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힘을 주거나 뭐 어깨에 힘을 쓴다거나 막 그러면은요, 나중에 가면은 엘보가 오기도 하고요. 여기 근육이 힘을 많이 쓰면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뭐 팔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칼 무게에 따라서 그 여자가 사용하기에 편한 칼이 있고 남자가 사용하기에 좀 편한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칼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을 구입할 때는 그래도 좀 묵직하고 스테인레스의 질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사셔야지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 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부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